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목장 지킴이 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찾아볼 만한 목장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장은 평지나 낮은 야산 같은 곳에 많을까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있는 것이 많을까요? 유럽의 알프스 같은 곳은 높은 언덕이나 산 위나 중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강원도 대관령 목장 등 몇 군데 빼고는 대부분이 평지나 낮은 야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높은 산 위에 운영되던 목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용도로 많이 전환이 되었고 사라져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K목장은 산 위에 해발 500m에 위치하고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초원과 숲이 어우러진 목장입니다. 평지인 입구에서 초원이 넓게 펼쳐지는 목장까지 올라가는 길은 약 3km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장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목장길을 따라서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흥미진진하게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K목장길은 조그만 다리로 낡았지만 오래전에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다리를 건너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다리는 성렬이 아빠란 성실한 분이 맡아서 만들었는데 벌써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큰 비가 내리게 되면 불어난 냇물이 다리 위로 넘실거리면서 넘어가는 모습을 이따금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다리가 휩쓸려 가면 어쩌나 조마하며 걱정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부대끼면서도 잘 버텨주고 있어서 항상 고맙게 여기면서 건너가게 되는 다리입니다. 제가 20대 군대에서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 불치의 병에 걸렸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었고 투병하던 많은 분들이 저 세상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다리를 건너서 목장길을 통해 산 위로 올라갔고 1년 반 만에 깨끗하게 나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군의관이었던 매형이 종합병원에 함께 갔었는데 완전히 나았다는 진단 결과에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의학적으로 규명하기 힘든 기적이다 하며 너무나도 놀라워했습니다. 이 목장길은 치유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습니다. 목장으로 올라가는 길 우측으로는 골짜기 냇가를 건너서 편백 삼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목장길이 만들어질 무렵에 심어졌던 어린 묘목들이 40여 년 동안 자라난 것들입니다. 애써서 나무를 심고 가꾸지 않았으면 잡목이 우거진 평범한 산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서 조림하고 가꾸어서 잘 자라났고 울창하고 볼만한 숲으로 우리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1960, 70년대 당시 헐벗었던 산에 나무를 심어야 국토가 부강해진다는 염원에서 조림에 힘쓰셨던 아버지의 노력으로 크게 된 나무들입니다. 연필만한 작은 묘목을 심어서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났지. 나무는 심어 놓기만 하면 저절로 커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큰 재산이 될 수 있단다. 아버지께서 나무를 쓰다듬으며 하시던 말씀입니다. 당시 심고 가꾸는 일이 쉽지만 않았던 우리는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황량한 산에 심어진 나무들은 비가 안 오게 되면 물을 주어야지 말라버리면 곧바로 죽고 맙니다. 심은 지 3, 4년 동안은 주변의 풀을 1년에 2차례씩 베어 주어야 합니다. 풀 속에만 묻혀 있게 되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역시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몇 년간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만이 제대로 형태를 갖추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속가배기를 해야 하는데 간벌을 잘 해야 tum직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목장을 만들면서 이렇게 조림에 힘쓴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물 것입니다. 제가 투병하던 시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무리를 하여 불치병에 걸렸고 제대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활동하려고 해도 중증이 되어버리고 생명이 위험해지니까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분들이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형이 군의관으로 계셔서 백방으로 치료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병원에서는 치료불능으로 이 세상에는 치료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절실하게 느끼며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몇 달간 집에 뒷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무슨 책을 한 권 가지고 오셨어요.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다. 무슨 길이 있을 것 같구나. 받아보니 무슨 자연식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책이었습니다. 첨단의학도 해결책이 없다는데 자연식이 무엇이라고 나올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기운이 더 빠졌습니다. 보지도 않고 놔두었는데 다음날 아버지께서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읽어봤니? 할 수 없이 몇 장을 읽어봤어요. 현대 식생활은 올바른가? 부터 시작하여 식품 공해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읽어봤니? 다음날 오셔서 또 물어보셨어요. 별 수 없이 전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 이 방법이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떠할까? 마음을 돌려먹게 되었고 마침내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일단 실천을 보기로 하자. 책을 다시 보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동안 책의 내용대로 해도 도시에 있는 집에서는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기분이 들지 않는 겁니다. 공기 맑고 조용한 산골로 가서 자연 치유를 시도하면 좋겠다는 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기로 했죠. 전라북도 장수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누나 친구분이 교편 생활을 하는 산촌이었는데 참으로 청정한 지역이라 좋았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자연식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라도 공급이 원활해야 하는데 안타깝지만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른 곳도 찾아다녀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아내기는 너무도 힘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1000m 넘는 높은 산의 중턱에 목장 터전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상당히 올라가야 했는데 경사가 심하고 바위도 많으며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올라가면 평탄하게 넓은 지역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아 사는 마을과는 몇 킬로 떨어진 깊은 산중이었고 오래전에 지어진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한낮에도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너무 한적한 골짜기였고 새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에는 이곳으로 자리를 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가치관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소중한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첫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주일에 스토리를 하나씩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